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통홍보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소통홍보관님이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은 소통홍보관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님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언론홍보팀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5년 업무 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우리 소통 홍보과실은 언론 홍보팀, 기획 홍보팀, 소셜 미디어 팀 3개 팀이 있으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획 홍보 계약직 1명, 영상 전문 제작 계약직 1명, 보도자료 편집 공무직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와 언론인은 519개사 672명으로 그중 신문이 79개사, 인터넷 통신사가 440개사입니다. 시정 홍보 매체는 굿모닝 평택, 유튜브 등 9개 매체로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핵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 협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사업 시기에 맞는 기획 특집 기사 및 인터뷰 실시로 대시민 홍보 강화는 물론 우리 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지적기사 사실관계 및 오보사항 확인을 위해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직 언론인을 초빙해 직원 대상 언론 대응 및 홍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해 시민, 전문가, 언론인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맞춤형 기획 홍보입니다. 우리 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은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동네 한바퀴, 시민 참여 코너 확대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미디언 김현철, 프로골퍼 방신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소통 중심의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 분야는 평택시의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여 자연스러운 시정 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입장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명 유튜버인 슈카코믹스, 조재원 등을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였고 공무원 직접 출연 및 평택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의미와 재미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SNS 플랫폼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책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정책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및 알림톡 구독자 모집을 위해 알림톡 가입자 수를 2025년 읍면동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구독자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과 가맹점 협약을 통해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평택시, 가맹점, 시민들 사이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 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통 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 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홍보관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이 들어가서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굿모닝 평택 발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책 부수를 줄이고 우편 요금 줄여라라고 2023년도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2024년도하고. 근데 굿모닝 평택 44,000부 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작년보다 줄은 했습니까? 지금 부수 조정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왜 그게 안 이제 하셨습니까? 네. 지금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수 조정해서 그 금액이 이제 절약되는 금액보다 그 부수를 좀 다양하게 더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신데 근거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다양하게 굿모닝 평택을 홍보를 하겠다 부수를 줄이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굿모닝 평택을 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자료가 올라오는 게 없고요. 그냥 굿모닝 병원만 쭉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굿모닝 평택.
그런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굿모닝 병원만 쭉 나와요. 그리고 뭐 그 기자가 블로그 기자죠. 시정신문 인터넷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부분 그 외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먼저 홈피나 아니면은 어떤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서 상위에 링크될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이 시에서 하는 일인데 부수를 줄이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에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겠죠. 분명히 또 지적된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의 안을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그 안도 없으시고 이거 지적받은 거 뭐 부서 이동이 있어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 연도의 행감 자료는 한번 훑어보고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십니까? 이거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000부 줄이거나 2,000부 줄이거나 했을 때 그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위가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그건 알죠. 예,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려고 저희가 하려고가 아니고 하신 거를 예를 들으셔야죠. 그러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제가 받고 싶은 답이 아닐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시면 안 되죠. 보완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먼저 그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계속 드렸고 우리 홍보팀장님도 저를 그걸 갖고 방문을 하셨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됐습니까? 지적된 사항에서. 이제 저희가 그 홍보물 좀 종류를 좀 더 늘렸고요. 손수건이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더 제작을 했는데 그리고 캐릭터 활용을 해서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이 안 돼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신 이유가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배석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팀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키링이라든지 우산 그리고 평택이 쿠션 그리고 스텝 머그컵 보조 배터리 촬영용 무선 거치대 한 12종 정도 네, 제작을 한 3천만 원 선에서 하셨다고 네,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좀 큰 틀에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홍보 물품 제작하는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보통 기준 그러면은 한 5-6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 안에서 선정을 하실 텐데 평택시 시정 홍보 물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 그럼 금액을 보시고요. 네, 또 하나는 예. 금액이고 일단은 또 효용성이죠. 예산 대비 효과성은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네, 예산 대비 효과성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좀 뭐 실생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실용성이나 예, 휴대성을 예. 보신다는 예, 얘기고요. 예, 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평택시에서 만든 제품이다라는 지역? 거를 예. 네네 그렇습니다. 브랜드 네. 정체성에 대해서 하신다. 네. 그 정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누구에게 줄 것이냐. 대상이 정확히 선정이 돼야지만 그 대상에 맞는 물품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그 ESG 때문에 친환경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2026년도에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그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할 텐데 대상 타깃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대상 타깃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을 안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어른, 노인 아니면 여성, 남성 비율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홍보물품 나가는 거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라든지 저희가 또 그거는 알고 예, 있어요. 평택에 상주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못 주는 건 기본인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해서 예산 대비 어느 비율로 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어떤 층이 많이 방문을 했고 여성 중에서도 어느 연령대 아니면은 뭐 공연을 보러 오는 가족 중에서는 어느 연령대 가족 단위에서는 아이가 많으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물품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명시화가 됐냐는 거죠.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모니터링해서 나누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게 돼 구하도록 있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됩니다. 가장 기본은요. 제가 질문해도 거의 비슷한 대답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홍보 물품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을 보려면 대상이 명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평택시 내지는 요즘 뜨는 어떤 그 브랜드, 뭐 고가긴 하지만 고가가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인 추세로 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캠핑이 많았을 땐 캠핑용 돗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평택시 브랜드 상품을 한다든지 이런 브랜드가 평택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실효성과 휴대성. 실효성이 좋은데 휴대성이 불편하면은 안 갖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휴대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인 거 아니면 사회적 가치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리백이 이제는 그냥 기본이 된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산 대비 아까 효과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1년이 지나고 나면 분석을 하셔야 돼서 그 분석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효용성 있는 것들은 더 부각을 시켜서 그 다음에 홍보 물품을 매년마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몇 년 주기로 갈 거고 몇 년 뒤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홍보 물품 그 제작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적기는 해요. 3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쓰면 체계적으로 1년, 2년 계획으로 몇 년씩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씩 상향을 해서 어떻게까지 질을 높일 거냐. 홍보 그 목적에 맞게 홍보성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이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은 제가 조금 아까 검색을 했지만 디지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고 계십니까? 이 홍보를? 디지털 연계라 하시면은 팀장님, 네. 이 홍보 물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연동해서 홍보를 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 SNS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홍보 물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홍보를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은 홍보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벤트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이런 홍보 물품을 지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뭐 저희가 굿모닝 평택에서 뭐 낱말풀이라든지 퀴즈 같은 거 할 때 네, 지금 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그거는 이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예, 있지만 그 거기에도 이런 상품권으로 가고 예,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홍보 물품 한번 그렇죠. 예, 그 고려토록 SNS 하겠습니다. 예. 해시태그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조금 아까 얘기해 준 건 낱말은 너무 오래됐어요.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QR 코드를 인용해서 어떤 이벤트성을 해서 그 이벤트성에 있어서 지역 내 거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 물품을 사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 의원이 사실은 홍보비에 대해서 뒤에 자료가 있죠. 시 행정 광고 집행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이 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쭉 짚어서 물어볼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산 대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시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용성 있고 가치성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폭넓게 알겠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우리 SNS 이번에 일반 현황에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증가를 했는데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월 감소를 했는데 이 지금 SNS 연간 채널 운영 결과 이거를 보니까 이게 24년도 거 같아요, 자료가. 이제 블로그 목표 KPI가 56만 건이었는데 달성률 한 26.3% 정도 되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98%, 89% 정도 되는데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이유를 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2021년, 2년, 3년 이때가 네. 굉장히 블로그 활성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랑 이동 동선 등을 저희가 거기에 다 올리고 완전 문자로도 매번 내보내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엄청나게 늘어났던 숫자가 점차적으로 지금 계속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블로그 글 수도 좀 많이 늘려보고 사진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흐름, 코로나 그때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었다. 근데 목표를 왜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까? 저희가 항상 저희 그 내부 23년, 목표는 그러니까 23년에 보니까 57만 9천 건. 네, 월간 방문자 수를 저희가 네. 목표로 하고 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이후엔 항상 저희가 좀 수치를 네. 좀 일부러 높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업체가 기존 업체보다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좀 높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완벽하게 수행한 업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쪽에 매월 결과 보고서 이런 거를 제출하죠. 이런 하는 것들. 근데 지금 우리가 SNS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SNS 운영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뭐 매달 보고를 하게 되면 그렇죠? 월별 보고를 할 텐데.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번뿐이 안 해요. 이 SNS 운영 자문위원회를. 여기 이 조례에는 뭐 정확히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우리 시에 이제 요즘 뭐 SNS 대세고 하니까 이런 거를 홍보를 하려면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과 보고도 좀 주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대책도 좀 마련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해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월간까지는 지금 못하고 월간이나 분기별로는 못하고 있고요. 연간 1회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성과 결과를 전년도 보고, 거 성과 평가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업체가 새로 선정되기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운영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제 자문을 한번 받아서 그 중에 수정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전략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자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뭐 운영 활성화의 방안, 그다음에 신규 콘텐츠 개발, 뭐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시정 정책의 효율적인 방안, 뭐 그다음에 SNS상으로 여론 의견 수렴하는 방안,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결과만 보고 받고 거기서 그냥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냐. 적어도 뭐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해서 지금 그 뭐 또 그런 뭐랄까 좀 안 좋은 그런 그 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막 그런 언론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논의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 위원회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주기적으로 뭐 이게 뭐 매달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개최를 해서 좀 이런 흐름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런 정책도 좀 바꿀 건 바꾸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기별로 뭐 개최하는 거를 검토해서 네. 저희 SNS가 타시군에 더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 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작년에 우리가 1위였었는데 6위로 밀렸습니다. 다른 데들이 더 많은 그 활동을 하나 보죠. 다른 지자체가.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 계속 그 등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새로운 컨텐츠에 대해서 좀 기획을 계속 회의를 저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거를 하려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시 그런 컨텐츠들 업로드 시작하면은 조금 지금이랑 추세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가장 문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그 충주시 이후에 그런 재밌는 콘텐츠들 다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만의 차별성이 조금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되는 그 타 지자체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좀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새로운 거를 좀 하려고 아직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네. 이게 이런 SNS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들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용역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 논의를 통해서 지금 SNS 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전체 얼마죠? 지금 저 유튜브 그쪽에 올해 8억 2천입니다. 정도 SNS 쪽 네, SNS랑 알림톡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포함해서 8억 정도. 그러니까 1년에 8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그 운영 이제 보고서 이것도 이제 계속 월별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 여기 지금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 동영상 인스트림 광고의 그 과금 방식 CPV로 네. 과금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자료에 보면 평균 CPV가 5원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광고 그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CPC, CPV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CPV 제가 정확하게 그 코스트 퍼 뷰라고 해가지고 그 광고를 실질적으로 시청했을 때만 과금되는 거잖아요. 네 과금되는 형태의 광고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노출이 됐을 때 그 한 번 클릭했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나간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여기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평균 CPV 이 발음하기도 어렵네. CPV를 5원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이게 다 그게- 틀려요. 그게 네, 그 왜 저희가 그런 뭐 거예요? 단가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영상에 따라서 그 비용이 조금씩 변경이 자동으로 그쪽에서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저희가 10만 원을 걸어 놓으면 CPV에 따라서 그 자동 계산에 따라서 얼마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나왔는지 이렇게 저희가 결과만 받는 그런 형태로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평균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평균이라기보다는 그 저희가 그 해에 그 달에 광고를 집행한 건의 CPV 평균은 이 정도다.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좀 평균 CPV는 5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분석을 하니까 뭐 16.3원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인가요? CPV 5원으로 하겠다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아, 따로 그래요? 드리는 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이게 좀 이런 보고서가 좀 왜곡돼 있지 않나 이런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 번 더 네, 업체랑 한번- 다시 얘기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이 보고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왜곡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1페이지 그 홍보 브로셔 지금 그 제작을 이제 국문, 중문, 영문, 중문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량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이게 좀 홍보 브로셔가 사용이 되나요? 저희 이제 그 저희 시를 하는 그런 타시군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그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부서에서 요청해서. 네네. 근데 이게 뭐 국문, 중문으로 100부. 그러면 이게 한글하고 중국어하고 같이 해서 브로셔가 제작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예, 이제 각각 100부. 예, 그다음에 언어별로, 영문, 중문 또 150부. 예. 그래서 그거 만들어진 수량에 따라서 예. 그 잔량이 있으면은 안 만들고 추가로 또 필요하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방문한 뭐 어차피 기본 만들면 이제 기본 수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이게 되게 이제 그 많네요, 나라가. 이렇게 방문하는 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예, 예. 저희 그래요. 그 주로 이제 뭐 중국하고 중국하고 예, 중국, 베트남, 일본, 예, 영국. 우즈베키스탄, 또 베트남, 몽골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이게 이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7페이지 그 평택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 지금 직접 배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월 44,000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이게 이제 뭐 입찰을 통해서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예,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이거 배부한 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게 지금 배부를 몇 부를 하죠? 지금 44,000부인데 거기서 29,000부 정도를 배부하는 것 같은데 예, 나머지는 이제 우편으로 우편으로 하고 네, 하고요. 이 직접 배부하는 건 결과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막 예, 저희가 이제 그 계약을 하면 네. 검사를 합니다. 기성 검사라고 해가지고 네. 예, 그 배부 결과를 가지고 네. 저희가 기성 검사 조서를 작성해서 그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청구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예, 그러니까 기성 이게 검사 아니 할때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다중집합장소 공공기관에 뭐 2,250부 월별로 그다음에 전철 역사 터미널 640부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23,000부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샘플로? 예, 예. 샘플에서 확인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직접 배부하는 거예요. 우편으로도 하지만 직접 배부하는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배부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8페이지 그 시정 신문 편집위원회라고 있어요. 시정 신문 이거 굿모닝 평택 그 제작 편집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이 10분인가요? 여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38페이지 예, 열 분이었다가 현재는 9분. 9분이에요? 이거 보통 몇 분 참석합니까? 이거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위원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외부 위원들께서는 외부 위원들 말고요. 외부 위원들은 이제 거의 뭐 참석하시고요. 예. 내부 위원 중에 예,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1년 동안. 그럼 이 이제- 위원이 여기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기획팀장, 희망복지팀장 이 두 분은 한 번을 참석을 안 해요. 이 회의에. 여기에 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조례에 이제 예.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내부 직원들은 시정 신문 이제 제작 과정에서 기사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사전에 좀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네. 미리 이제 이 위원회 회의가 아니더라도 좀 사전 교감이 좀 있고 이렇게 협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참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독려를 좀 더 해서 실질적인 그 회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을 위원으로 계속 해놓고, 예? 물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몇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굿모닝 평택 그 신문 시정신문 편집위원회인데 와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이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든지 다른 분으로 하시든지 동료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정 소식 알림토 이게 보통 월 몇 회를 발송합니까? 그 지금 여기 가입자 수가 몇 명이죠? 기본적으로 9만 5천 명? 월 1회 발송하고요. 예, 월 일회? 알림톡 지금 가입자 수는 9만 5천 5천 명. 10만 명 조금 안 되네요. 네. 근데 지금 알림톡이 하루에 몇 번씩 와요. 저도 이제 여기 가입돼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것도 한번 발송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죠. 얼마인가요? 한 80만 원쯤 되고요. 한 통? 네, 예, 예. 월 예. 얼마? 한 80에서 90? 80에서 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발송할 때. 한 번 발송할 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주 1회인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코스트코 저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교통 혼잡 뭐 알리는 건 좋은데 하루에 몇 번씩 와요.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제가 카운팅을 안 해봤지만 이것도 좀 뭐랄까 알리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뭐랄까 또 와 똑같은 내용이 계속 오니까 같은 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루에 한 번 하도록 정도 하겠습니다. 네. 보내든지 이거 뭐 그런 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보면은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알림톡 구독자 확보해가지고 읍면동 평가 항목으로 넣으셨잖아요. 네, 네. 넣었습니다. 그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우 그런 거 확인이 되나요? 네, 저희가 수치를 잡아놓고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결과가 괜찮습니까? 네, 그 실질적으로 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 읍명동 평가를 한 이후에 알림톡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읍면동 회의할 때 가보면
거기에 이제 시정 홍보에 이거 가입하라고 이제 그런 안내문을 발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좋다 하니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입니다. 이제 뭐 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뭐 행정 사무감사는 평택시 이제 주요 시책과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 점검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이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이 의정 활동의 또 일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박 대장, 우리 소통 홍보관님,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뭐 전년도도 계셨던 것 같고, 한 분은 오늘 뭐 교육을 가셨다고 하셔요. 지금 뭐 김은하 팀장님이신가요? 네. 뭐 김은하 팀장님이 이제 언론 홍보팀을 좀 담당하고 계시는데 뭐 또 여기에 뭐 교육을 가셔가지고 배석은 못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박 대장 소통 홍보관님께서 이제 대신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우리 소통 홍보관님이 언제 이쪽으로 발령이 나셨죠? 2월 3일자로 왔습니다. 2월 3일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3일이면 또 얼마 안 돼서 이 부서에 대한 정확한 뭐 전년도든 전전년도든 행감의 지적 사항이든 여러 가지로 다 파악이 또 안 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러면은 좀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질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사업 분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소통 홍보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두 분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셜 미디어 팀장님하고 기획 홍보 팀장님 이제 두 분 계시고 한 분에 대해서는 좀 배석을 못 하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관련돼서 제가 지금 2024년도 이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 요거에 대해서 뭐 먼저 우선 좀 언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 나온 게 전년도에 이제 평택시 서체 홍보 관련돼 가지고 개발하거나 뭐 시민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제 의원님이 이제 그 전 기획행정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SNS를 시 SNS 사용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서체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서체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네, 현재 SNS 업로드용 이미지를 제작할 때 평택시 서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시정 소식지에 평택시 서체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성격 및 편집 구성에 따라 일부 면에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SNS에 관련된 뭐 이 SNS 등 이쪽에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SNS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의 서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반도체, 안보체, 노을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택 반도체, 평택 노을체, 평택 안보체 이 세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돼 가지고 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뭐 더 개발할 수 있으면 또 뭐 개발해 가지고 이 서체를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해도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활용이 안 돼서 지금은 잘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팀장님?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좀 잘 하셨으면 뭐 전년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평택이 아시죠? 평택이 및 우리 시 상징물, 우리 시 상징물은 좀 어떤 게 있죠? 백고, 소나무, 백로. 그렇죠. 예. 돼 있습니다. 백고, 소나무, 백로. 요것도 이제 전년도에 또 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제 굿즈 제작 등 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단계적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제출 바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평택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시 홍보물품 5종하고 이벤트용 굿즈 4종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실시하셨나요?
혹시 용역은 실시하셨나요? 용역이요? 용역은 예. 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SNS 시정 소식지 등을 활용해 시 상징물을 홍보하겠으며 평택이와 시 상징물 개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상품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처리 결과를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용역을 실시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예산을 반영하기가 힘들었다든가 아니면은 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네, 검토를 안 하진 않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뭐 예산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의견들을 좀 주신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캐릭터 개발하는 게 좀 이제 그 용역을 말씀- 실시하는 게 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처리 결과잖아요. 처리 결과. 처리 과정이 아니라 처리 결과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 책자로해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지 않고 처리 결과라면은 그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 결과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것만 봐서라도 다른 거에 대해서 과연 사업 진행을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고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불필요한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성을 좀 기해 가지고 처리 결과를 좀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이 대형 조형물 확대 설치고 관련돼서도 시 상징물에 이용하여 배다리 생태공원 등 대형 조형물 고정적으로 설치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평택이 설치한 데가 어디 혹시 설치됐나요? 예, 뭐 고정 조형물은 설치를 하지 못했고요. 뭐 예산도 많이 예산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에어 조형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에서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기는 좋습니다. 포토존 활용할 때. 근데 저희가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가 가장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뭐 일반 감사실에서도 뭐 감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조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책자에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시 또 지적하고 아니면 저희가 뭐 안 되는 걸 갖고 계속 그거를 강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혹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여기 지금 우리 뭐 소통 홍보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면은 다 처리 결과는 다 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다 언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다 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재지적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전혀 또 현실하고 안 맞게 지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걸 지적했는데 그게 뭐든지 다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추후에도 좀 각 부서별로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또 반복되는 이 불필요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하게 또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2024년도 소통 홍보관에 관련돼서는 뭐 그 정도로 제가 좀 한번 짚어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박 대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무 인계 인수서 같은 게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작성이 잘 원활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 미 작성이 되거나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좀 지적사항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행정 분야의 모든 감사에 고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부서에서 이 인사 이동에 의해서 전 이 담당자분이 정확하게 그 업무를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인계 받는 분에게 잘 인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인계가 다 안 되고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통된 시스템에 의해서 인계되는 부분은 인계될 거고 그러면은 이 규정 자체가 이 인계서 이 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업무의 인계 인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1항에 따르면 뭐 공무원의 조직 개편, 인사 발령 또는 업무 분장, 조정 등 사유로 업무를 인계 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 공무원분들도 그게 각 부서별로 잘 안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질의를 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그 대신 저희가 그냥 막 준비를 해서 그 많은 분야에 대해서 딱 찍어서 만약에 물어보면 당연히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서장님이고 또 팀장님, 그 팀의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업무에 그만큼 많이 숙지가 돼 있어야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바로 응경변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그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워낙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사이동이 되면 뭐 여기 계신 박 대장님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아니면 차석 인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팀에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공통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전 부서에 관련되고 제가 이제 회계과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예산이 저희 얼마죠? 여기 우리 25년도 예산이 소통공간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40억 정도 되시죠? 40억 한 1,196만 원? 그 정도 네네. 되나요? 예, 예. 네. 매스미디어 시청 홍보가 한 13억 5,73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기획 홍보 17억 한 3천만 원 정도 3,05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소셜 미디어 홍보 한 8억 3,56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40억을 이 부서에서 좀 집행을 하는 거니까 이 우리 시 출입 언론사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예, 512개사 정도입니다. 500 한 1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519개사에 그렇죠? 672명. 예. 네, 출입기자 670명 상당히 많습니다. 579 출입기자 672, 679명들이 다 출입을 하시는가요? 파악을 하셨을 때? 이제 뭐 안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계속 그분들이 저기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언론사가 519개 이렇게 많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예, 인터넷 언론 뭐 네, 그런 인터넷 데 언론도 있어가지고, 많고. 그러니까 뭐 언론사들이 중요성은 뭐 당연히 알고 시민의 알 권리나 국민의 알 권리, 당연히 언론의 자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취재를 하셔가지고 그걸 당연히 시민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뭐 그거야 당연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어디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언론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지금 보면은 이 언론사 대협력 뭐 언론 홍보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게 신문이나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진정으로 뭔가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예산 집행할 때도 어떻게든 더 집행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게 너무 많아지고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그 예산 대비 그 언론의 역할이 점점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면 이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 점점 언론인들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 그거를 방치하고 계속 있어야 되나 그런 정도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광고비라든지 또 공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언론진흥재단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집행하는 거에 네. 그 돈을 뭐 예를 들어 예산 홍보비를 집행하는 거를 갖고 뭐 그냥 막 기준이 없는 대로 하시지는 않겠죠. 기준표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이 언론인들을 계속 예산이 한정된 예산 갖고 하다 보면 이 진정하게 활동하는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서 거꾸로 역으로 또 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있는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에서 계속 늘어나면은 어떻게 됐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하는 기준은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 어떤 걸 봐서 이렇게 좀 본 부분인데 100개로 한정되는 부분도 있고 200개로 한정하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체로 이제 본인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그 기준을 갖고 한정돼서 제대로 한 언론사들은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은 제한을 두면은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예산 갖고 집행하면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계속 언론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분발하고 하시지 않을까. 근데 너무 많이 계속 늘어나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예요. 보면은 네, 줄어드는 것보다는 예, 늘어나서 제가 좀 줄어들지는 말씀드리는 않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 1000개가 되거나 예를 들어 계속 늘어나 버리면 저희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성에 부딪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요 관련돼서 좀 잠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억 관련돼 가지고 여러 이 분야 뭐 시정 홍보 분야든 기획 홍보든 소셜 미디어 홍보든 요 관련돼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그 분야별로 보면은 저희는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이런 데는 한번 뭐 나가본 적이 있나요 혹시? 홍보 대상에 나간 적은 뭐 없는 것 입상 같습니다. 예. 행적이라든가 뭐 홍보 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상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뭐 대상은 못 받더라도 특별상이라든가 뭐 이런 수상을 한 적은 있나 좀 혹시 제가 홍보 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 대상 그 여부를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네. 한 적이 없다. 네. 받은 적이. 그럼 역할을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받으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다른데 지자체 보면은 뭐 정책 부분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받은 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창의적인 그런 홍보 활동을 하거나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이런 거를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해서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이 수상을 하는 이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뭐 3D 캐릭터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3D 뭐 캐릭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작도 하고 있고 뭐 그런가요? 저희 팀에서 이제 AI 활용한 평택이 영상을 지금 제작하려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사람 모양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그런 관련돼서 좀 창의적이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 하고 우리가 또 창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발하셔가지고 하면은 저희도 좋은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좀 제가 좀 빼먹었는데 회계과에서 제가 얘기했다가 다른 데로 좀 새서 그런데 저희는 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회계 쪽이 있기 때문에 보면 언론 홍보팀에도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품 같은 거 사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품 같은 거는 그 수불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량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나갔는지 그런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품도 당연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수량 파악해서 나가고 하는 건 당연히 대장에 잘 기입하고 관리할 텐데 그거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이 소통 홍보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상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의자든 뭐 컴퓨터든 이런 관련돼서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매년 재물 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조사 계획에 따라서.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리스트가 100% 일치하십니까? 그러니까 재무조사는 해가지고 당연히 회계과에다가 보낼 텐데 갖고 있는 거하고 현황 이 컴퓨터상 갖고 있는 그 수치가 100% 일치하십니까? 그 혹시 뭐 망실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100%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망실됐을 경우에는 그 결손 아니 그거 뭐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 일치하냐라고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파악이 안 되실 걸요. 예, 100%라고 지금 아니 파악이 안 되실 거예요. 파악이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뭐 회계과에도 전체적으로 평택시 전체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관련된 부서도 이 행감이 끝나면 어차피 그거는 저 지적사항으로 제가 계속 어떤 부서든 계속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비품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소실이 어떻게 망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진 대지를 붙이든 아니면 번호를 붙이든 아니면 전자택을 하든 그거는 뭐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걸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회계과 쪽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